한반도 북쪽에는 소용돌이 형태의 구름 두 개가 보입니다. 편서풍에서 떨어져 나온 전리저기압으로 마치 전륜과 후륜이 따라 움직이는 사륜구동의 소용돌이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동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압은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고 있고 그 틈을 타 중국 쪽에서 저기압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동안 맑았던 하늘 위로 옅은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은 강렬한 햇살을 조금이나마 가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일 최고 기온은 경기도 양평 옥천에서 31.6도까지 올랐고 전국 많은 지역에서 30도를 넘는 더운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기온은 크게 올랐지만 아직 폭염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같은 날 일 최저 기온은 전북 무주 설천봉에서 5도를 기록했고 여전히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인 지역도 많습니다. 일교차도 컸습니다. 전남 화순 백화면에서는 일교차가 23.1도를 기록했는데요. 이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8.8도, 아침 최저 기온은 5.7도였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아침엔 여전히 쌀쌀한 곳이 많아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기온이 낮아 활동하기에는 아직 괜찮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입니다. 6월 6일 금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영동 북부에는 강풍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내려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하는 남고접 형태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서풍 또는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강원도 양양과 간성 사이에는 양간지풍이라고 불리는 강하고 고온 건조한 바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같은 날 6월 6일 정오입니다. 현충일이고 이번 주말은 연휴여서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평양 고기압은 점차 우리나라 부근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북쪽에는 전리저기압이 여전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쪽에서도 새로운 저기압이 접근 중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상공은 등압선 간격이 좁아졌고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강한 남풍 또는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지에서는 초속 13m에 달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동 북부에는 강풍특보가 예비특보로 발표된 상태이며 남쪽 해역에서도 활발한 기압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발표한 열대조합부 정보입니다. 발표 시각은 6월 5일 오후 6시, GMT 기준으로는 6월 6일 새벽 3시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에는 92W 열대요란의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형성됐습니다. JTWC에서 옐로서클 경고가 뜬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고는 24시간 이내에 태풍 등의 열대 사이클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경고가 오렌지 또는 레드로 상향되면 태풍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해면 수온 분포를 보면 25도 이상인 해역과 30도 이상인 해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92W 열대요란이 발생한 필리핀 동쪽 해역은 해면 수온이 30도 이상으로 열대 사이클론이 발달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춘 상태입니다. 태풍은 일반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26.5도 이상인 해역에서 발생하고 발달합니다. 이 온도는 태풍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수온의 임계치입니다. 다시 말해 이보다 낮은 해역에서는 태풍이 발생하기 어렵지만 이보다 높은 해역에서는 수증기가 활발히 증발하며 대기의 불안정을 촉진시켜 저기압을 강화시키고 이는 곧 태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해면 수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위에서 반시계 방향의 적절한 바람만 불어도 언제든지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역을 보면 저압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뚜렷한 등압선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 상층과 해수면 조건이 모두 태풍 발생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중국 내륙 지역에서는 저기압이 비구름을 동반한 채 점차 우리나라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점차 우리나라 서쪽에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며 많은 지역에 비 소식을 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장마전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장마전선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관측되고 있는 저기압은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 구름이 빠르게 모여들고 있으며 수직 운동이 강해지고 있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저기압이 점차 발달하면서 태풍의 특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은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걸쳐 있으며 남쪽 해상에서는 계속해서 열대저기압 중심부를 향한 구름들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태풍으로 진화하는 전형적인 초기 단계와 일치하며 점점 더 구조가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0일 화요일이 되자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다소 내려온 모습입니다. 장마전선은 이처럼 남북 방향으로 위치를 바꾸며 진동하고 있고 이 진동의 주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이나 수축, 그리고 저기압의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에 필리핀 동쪽 해역의 저기압 주변에는 동심원의 등압선 구조가 나타났고 중심기압은 빠르게 낮아져 현재는 900헥토파스칼 전후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실히 태풍으로 발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공식적으로 태풍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올해 제1호 태풍 우딥으로 명명됩니다. 우딥이란 이름은 마카오에서 제안한 명칭으로 광동어로 나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딥이라는 이름처럼 이 태풍도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점차 날개를 펴고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GFS, 유럽의 ECMWF 모델, 그리고 독일의 아이콘 모델까지 세 가지 주요 예측 모델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이 태풍이 완연한 태풍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전선은 현재 제주도 남쪽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로 앞으로 태풍과 장마전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이 장마전선을 자극하게 되면 남쪽에서 공급된 수증기와 강한 상승기류가 만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ECMWF 모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태풍이 이례적으로 곧장 북쪽으로 직진하는 형태로 시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장마 초기이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태풍이 상대적으로 직진 경로를 유지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모델에 따르면 태풍은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로 대만은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가 무려 300개 강가의 북포한 지형 특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만약 태풍이 대만에 직접 상륙하게 되면 이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ECMWF 모델에 따르면 태풍은 대만을 비켜가며 바다 위를 따라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서해를 타고 우리나라를 향해 접근하는 경로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미국의 GFS 모델을 보겠습니다. GFS 모델도 유럽의 예측과 거의 흡사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육지와의 마찰을 피하면서 바다 위를 따라 이동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수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에너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태풍은 쉽게 약화되지 않고 강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나라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면 수온은 26.5도 이하로 다소 낮은 편이라 일정 부분 태풍의 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력을 지닌 채 상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아이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콘 모델 역시 태풍의 기본적인 진행 방향은 앞서 살펴본 두 모델과 유사하지만 일부 시뮬레이션에선 태풍이 대만을 상륙하거나 스치고 지나갈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대만에 상륙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태풍은 급격히 약화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머무는 수증기와 강풍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수증기와 상승기류가 북상하는 장마전선과 만나게 되면 전선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세 모델의 태풍 예상 경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만큼 예측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초쯤이면 이 태풍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기상으로도 제1호 태풍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기상 상황은 항상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수치 모델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갱신되기 때문에 현재 예측이 전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2, 3일 정도가 지나면 모델 간 경로가 어느 정도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태풍의 발생 여부와 이동 경로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열대저기압이 공식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이 되면 기상청을 비롯한 각국 기상기관에서도 보다 정밀한 태풍 예상 경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지속적인 관찰과 모델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